비가 서울의 밤거리를 적시던 그 순간 문득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어보니 맞은편 아파트에서 사는 30살 이웃 민준이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평소의 장난기 어린 미소가 아닌 깊은 갈망으로 물들어 있었다. 보고 싶으면 말만 해라는 그 한마디에 나는 손에 쥔 유아용 젖병을 떨어뜨릴 뻔했다. 내 삶은 이미 무너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난 지 오래였는데 이 말은 그 파편들을 다시 흔들어 놓는 폭풍이었다. 나는 강민호, 42살. 싱글게이 아빠로 5살 딸 수아를 홀로 키우며 이 좁은 원룸에서 버티고 있었다. 5해 전, 내 파트너였던 태연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세상은 나를 더 이상 정상으로 보지 않았다. 가족들은 남자 둘이 사는 게 이상하다고 속삭였고 직장 동료들은 아빠가 게이냐 며 피곤한 시선으로 나를 훑었다. 수아의 유치원 선생님조차 건마는 언제 오시나요? 라고 물을 때마다 나는 미소로 속내를 숨겼다. 하지만 민주는 달랐다. 그는 세입주인으로 이 건물을 관리하며 항상 수아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과자를 가져다 주거나 내가 야근할 때 수아를 잠시 봐주곤 했다. 30살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미소는 나이 차이를 잊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웃 이상의 관계가 아니었다. 적어도 내가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날 밤, 비가 그친 후 민주는 내 방으로 들어와 앉았다. 수아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고 방 안에는 젖은 우산과 그의 젖은 셔츠 냄새가 스며들었다. 민호 형, 요즘 피곤해 보이시네요. 수아 때문에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동자에는 무언가 숨겨진 긴장감이 맴돌았다. 나는 커피를 타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일상이 그렇지. 형은 어때? 여자친구 생겼다던데. 민주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그건 그냥 소문이에요. 형처럼 매력적인 사람이 있는데 누가 다른데 눈을 돌리겠어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장난인가? 진심인가? 나는 태연의 죽음 이후로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다. 사랑은 나에게 상처만 남겼으니까. 다음 날 아침, 수아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며 민준을 마주쳤다. 그는 평소처럼 인사하며 오늘 저녁에 수아 데리러 갈까요? 형 일찍 끝나시면 같이 밥 먹어요 라고 했다. 나는 망설였다. 괜찮아. 내가 할게 하지만 그의 눈빛이 아프게 느껴졌다. 그날 오후,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프로젝트가 밀려들었다. 클라이언트가 가족적인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하며 내게의 정체성을 숨기라는 암시를 주었다. 나는 화장실에서 이를 갈며 거울을 보았다. 민호야, 너는 왜 항상 숨기지? 퇴근 후 유치원에 도착하니 민준이 수아를 업고 기다리고 있었다. 수아가 삼촌 하며 그의 목을 끌어안는 모습에 내 마음이 저려왔다.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갔다. 삼겹살이 구워지는 소리 속에서 민준이 물었다. 형, 태연 씨 얘기 좀 해주세요. 수아가 가끔 아빠 사진 보면서 울어요.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태연은 내 인생의 빛이었다. 우리는 대학 시절 만났고 수아를 입양해 가족이 되었다. 하지만 사고 후 세상의 시선이 우리를 갈라놓았다. 그냥 잊으려고 해. 민준의 손이 내 손등을 스쳤다. 형, 혼자 안고 사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있잖아요. 그 주말, 건물 주민 회의가 열렸다. 나는 수아를 데리고 참석했는데 노인 할머니가 요즘 젊은이들 이상한 짓거리 많아서 건물 분위기 안 좋아라고 한마디 했다. 모두가 웃었지만 그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민준이 옆에서 할머니, 그건 오해야요.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라고 막아섰다. 회의 후, 우리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그곳에서 민준이 담배를 꺼냈다.
형, 제가 게이예요. 그 고백에 나는 숨을 죽였다. 뭐? 그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대학 때 커밍아웃 했어요. 가족이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여기 서울로 왔죠. 형처럼 강하게 버티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민준아, 고생 많았어. 그 순간 우리의 손이 맞잡혔다. 하지만 그 손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며칠 후 수아의 생일 파티를 준비했다. 민준이 도와주며 케이크를 만들었고 우리는 웃으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파티 중 수아의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불쑥 찾아왔다. 그는 태연의 죽음 이후로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 민호야,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냐? 남자 둘이서 그의 말에 민준의 표정이 굳었다. 나는 아버지를 문 밖으로 밀어냈다. 아빠, 제발 그만하세요. 수아는 행복해요. 문이 닫힌 후 민준이 물었다. 형 가족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전통적인 집안이라서. 게이인 아들이 싫대요. 민준은 나를 끌어안았다. 형, 제가 지켜줄게요. 그 포옹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사랑은 언제나 상처를 동반했으니까. 파티가 끝난 밤, 민준과 나는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첫사랑이 배신했어요. 커밍아웃 후 친구들이 등을 돌렸죠. 그래서 사랑을 포기했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태연이 떠난 후 아무도 믿지 못해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고 입술이 가까워졌다. 하지만 나는 멈췄다. 민준아, 나이 차이도 있고 수아도 있고.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형을 사랑하니까 그 말에 내 심장이 터질 듯했다. 우리는 키스했다.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 키스는 우리의 삶을 뒤집는 태풍의 눈이었다. 다음 주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내 게이 정체성을 알았고 상사가 이미지가 안 좋다고 압박했다. 동시에 민준의 가족이 서울로 찾아왔다. 그의 어머니가 이 동네에 이상한 사람이 산다더니 내가 왜 여기 있냐 라고 소리쳤다. 민준은 울며 나에게 전화했다. 형, 도와줘요. 나는 달려갔다. 그의 집에서 나는 어머니 앞에 섰다. 민준이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발 받아주세요. 어머니의 시선이 날카로웠다. 너 같은 게 왜 끼어들어? 그 순간 수아가 민준의 손을 잡고 들어왔다. 할머니, 민준 삼촌 좋아요. 그 어린 목소리에 어머니의 표정이 누그러졌다.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오해와 편견이 쌓인 벽이 조금씩 무너졌다. 하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민준의 전 연인이 나타났다. 그는 민준아, 다시 돌아오자. 이 아저씨랑은 안 되라고 했다. 민준은 나를 선택했지만 그 말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민준아, 나 같은 늙은이가 내 인생의 짐이야. 우리는 다퉜다. 형, 왜 그래요? 사랑이잖아요. 그의 외침에 나는 도망쳤다. 수아를 데리고 제주도로 피신했다.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랑은 정말 나에게 주어진 기회일까? 민준의 문자가 왔다. 보고 싶으면 말만 해. 기다릴게.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제주에서 돌아온 나는 민준을 찾았다. 그는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형, 미안해요. 제가 서툴러서 우리는 다시 안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강한 폭풍이 다가왔다.
아버지가 다시 찾아와 민준이란 놈과 헤어져라. 수아를 데리고 시골로 가자고 했다. 나는 거부했다. 아빠, 이게 제 가족이에요. 아버지는 화를 내며 떠났지만 그 후로 연락이 왔다. 생각해보니 수아를 위해 참아줄게 그것은 작은 승리였다. 이야기는 점점 깊어졌다. 민준과 나는 커플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우리는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하며 지지를 얻었다. 수아는 우리를 바빠와 삼촌이라고 부르며 웃었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압박은 심해졌다. 상사가 승진은 포기해라고 했다. 나는 사표를 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민준과 함께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다. 무직의 커피숍 편견을 넘어서는 공간. 그러나 최고의 고조는 민준의 가족 제외였다. 그의 어머니가 초대장을 보냈다. 명절에 우리는 서울 외곽 집으로 갔다. 식탁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민준아, 미안했다. 민호 씨 덕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포옹했다. 그날 나는 민준에게 반지를 꺼냈다. 영원히 함께하자. 그는 울며 받아들었다. 하지만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태현의 오빠가 나타났다. 그는 태현의 유언이 있었어. 수아의 보호자로 민호를 지정했지만 가족이 도와주겠다고. 그것은 함정이었다. 그는 나를 속여 수아를 빼앗으려 했다.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민준이 변호사를 구해 싸웠다. 증언대에서 민준이 말했다. 민호 형은 최고의 아빠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판사는 우리 편을 들어주었다. 승리였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됐다. 서울의 봄, 벚꽃 아래서 수아가 웃었다. 민준의 손을 잡고 나는 속삭였다. 고마워. 보고 싶을 때마다 말할게. 그는 웃었다. 언제든지 우리의 사랑은 편견을 뚫고 피어났다. 영원히.